1979년 설립된 일본의 대형 엔터사 스타더스트는 호리프로, 캐논, 아뮤즈 등과 함께 일본에서는 소위 4대 배우 기획사로 불리는 곳입니다. 설립 초기에는 도쿄에만 사무실이 있었고 배우만을 전문적으로 매니지먼트하는 회사였으나 현재는 회사 규모가 커져서 도쿄 외에 오사카, 센다이, 나고야, 후쿠오카, 오키나와의 지방 사무소를 개설해 전국적으로 총 1000명이 넘는 연예인이 소속된 회사로 커졌습니다. 1990년대부터는 자드 등의 아티스트로 유명한 회사 빈과 교류를 하며 배우 이외의 가수 매니지먼트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 젊은 여배우 연습생 유닛 엔젤 아이즈를 데뷔시키며 회사 설립 후 최초로 걸그룹 프로듀싱을 했었고 2000년대 초반 방송 기획 등을 연계하여 아이돌 프로듀싱을 이어가다가 2008년에 데뷔시킨 걸그룹 모모이로 클로버제토를 필두로 사립 에비스 중학 등의 후배 그룹 등을 묶어 2017년부터 스타더스트 플래닛이라는 이름으로 걸그룹 매니지먼트 브랜드를 만들며 규모를 키웠습니다. 보이그룹은 2010년도에 에비스 학원 남자부라는 의미를 줄인 에비단이라는 보이그룹 매니지먼트 브랜드를 만들어 보이그룹 매니지먼트에 뛰어들며 스타더스트는 보이그룹과 걸그룹을 모두 프로듀싱하는 몇 안되는 대형 엔터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스타더스트의 강점은 대형 엔터사이자 배우 기획사로서 그룹 멤버들의 공중파 활동이나 배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엔터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보이그룹 브랜드로 거듭나는 에비단도 브랜드 런칭 1년 동안은 신인 배우 프로듀싱 브랜드였다가 1년 후에 아티스트 브랜드로 노선을 변경한 것이었습니다. 일단 보이그룹 브랜드 에비단과 같은 경우 댄스 록밴드라는 장르를 내세우며 밴드 무대와 댄스 무대를 함께 한다는 컨셉의 그룹 디슈를 제외하면 모두 일본에선 실력파 댄스 그룹을 일컫는 의미인 댄스 앤 보컬이라는 장르의 그룹으로서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댄스 앤 보컬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활동을 시키는 건 실력이 있는 그룹으로서의 마케팅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보이그룹과 같은 경우 구자니스 사무소가 메이저 남자 아이돌 시장을 독점한 탓에 아이돌 그룹으로서 소개를 하면 구자니스와 생기는 불필요한 마찰이 있기에 이를 피하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모기업 스타더스트가 일본 전국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점 덕분에 연습생 모집을 위해 전국적으로 오디션도 열고 지방 출신 지망생들도 지방 사무소 연습생으로 받아들이면서 인재를 모아 그룹들의 규모를 확장시켜갔으며 일부 일본 대형 기획사들과 다르게 저작권 정책도 폐쇄적이지 않아서 유튜브를 통한 뮤직비디오나 각종 콘텐츠 영상 공개도 적극적인 편이었습니다. 보이그룹 프로듀싱은 멤버 전원이 노래와 춤에 참여하는 그룹과 보컬 전담 멤버와 댄스 전담 멤버를 조합한 속칭 분업화 형태로 프로듀싱한 그룹들로 나뉘며 그룹마다 프로듀싱 방향성은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보이그룹 활동과 배우 활동을 겸한다는 점에서 구자니스 사무소와 겹치는 활동 영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타더스트 보이그룹들은 댄스와 보컬에 재능이 있는 멤버들을 뽑아 속칭 실력파 그룹으로서 소개시키며 활동을 시키려는 방향성만큼은 있었으며 연기자 활동을 병행하는 멤버들 역시 공중파 드라마에 꾸준히 출연을 하면서도 주연을 맡는 것이 아니라 단역이나 조연 위주로 배역을 맡는 한편 에비단 브랜드로 제작되는 그룹 멤버 전용 드라마 등에서만 주연을 맡기는 식으로 활동시키고 있어 무리하게 주연 배우 활동을 밀어붙이는 구자니스 사무소와 비교하면 연기 활동 논란도 거의 없는 편이었습니다. 걸그룹과 같은 경우 첫 데뷔 그룹인 모모이로 클로버제토가 우리나라에서는 파워레인저 시리즈로 알려진 전대물 시리즈를 연상케 하는 컨셉과 라이브 등에서 흥겹게 호응을 유도하기 좋은 형태의 곡과 퍼포먼스를 내세워 큰 인기를 끌었고 두 번째로 선보인 사립 에비스 중학은 멤버들의 컨셉을 중학생으로 잡고 연차가 쌓일수록 중학교 3학년, 4학년이라는 식으로 연차마다 학년을 붙여가며 영원한 중학생이라는 설정으로 활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메후라시라는 그룹을 제외한 걸그룹들 대부분이 일본 걸그룹 업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컬러풀한 드레스 형태의 의상이나 제복형 형태의 의상을 메인으로 하는 컨셉의 그룹들로 프로듀싱하고 있습니다. 걸그룹 모모이로 클로버제토는 일본 최대 규모 공연장이자 최대 7만 5천 명의 관객을 수용하는 닛산 스타디움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 경력이 있는 그룹으로 성공했으며 첫 보이그룹이었던 초특급은 구자니스의 견제에도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의 수용 인원을 갖춘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아레나 공연 투어를 진행할 수 있는 그룹으로 성장하며 성공을 거두었으니 걸그룹과 보이그룹 양쪽에서 모두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성과를 냈습니다. 스타더스트의 보이그룹과 걸그룹의 공통적인 성공 요인을 꼽자면 기존 대형 댄스 그룹 기획사들과는 조금 다른 방향성으로 일본 내수 시장에서 존재감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가령 보이그룹과 같은 경우 재능 있는 지망생들을 뽑아 보컬과 댄스에 대해 부분적인 트레이닝을 거쳐 데뷔시키며 구자니스 사무소의 아이돌들보다 높은 실력을 어필했고
일본 내수 시장에서는 실력파 댄스 그룹을 만든다는 이미지가 있기는 하나 보컬 멤버와 댄스 멤버의 분업화 그룹이 대부분이었던 데다 30에서 40대 나이의 멤버들도 많은 LDH 기획사와 비교하면 월등히 어린 나이의 멤버들로 구성하여 아이돌적인 요소도 갖춘 멤버 구성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형 엔터사들 사이에서 에비단을 소비하는 독자적인 팬덤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걸그룹들과 같은 경우 기존 걸그룹들과 유사한 컨셉의 프로듀싱을 내세운 그룹들이 많았지만 전대물 시리즈를 연상케 하는 의상 컨셉의 모모 이로클로 머제토 때부터 서브컬처 팬덤을 노린 컨셉을 극대화했고 사리베비스 중학도 교복형 의상의 걸그룹이면서도 영원한 중학생이라는 컨셉으로 학생 컨셉을 보다 극대화한 프로듀싱을 내보이며 기존 걸그룹 시장에서 또 다른 블루오션 시장을 개척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룹들마다의 순수 실력으로만 보았을 때 스타더스트 소속 그룹들의 실력은 일본 내수 시장의 대형 엔터사들 가운데에서 보이그룹 한정으론 춤이나 노래 실력이 좋은 편으로 홍보됐지만 순수 K-팝 그룹들뿐 아니라 최근 급증하는 중인 K-팝 프로듀싱을 받은 일본인 현지화 그룹들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실력이 뛰어난 그룹은 찾기 힘듭니다. 이렇게 프로듀싱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 댄스 그룹 업계 자체가 구 자니스 사무소의 보이그룹이나 유명 방송 작가 겸 작사가 아이돌 프로듀서인 아키모토 야스시 프로듀싱의 48, 46로 대표되는 다인원 걸그룹들이 제대로 된 트레이닝 없이 활동하고 있다 보니 K-팝 업계처럼 고강도의 트레이닝이 필수적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K-팝 그룹들만 없다면 최소한의 군무를 맞춘 댄스 무대와 보컬에 재능 있는 멤버들이 노래를 대부분 부르게만 프로듀싱해도 실력적으로 꽤 경쟁력이 있는 그룹으로 마케팅이 가능한 곳이 일본 내수 시장이고 여기에 타 그룹들과 차별화되는 컨셉이 먹혀 들어간다면 세계 2위의 음악 시장 규모 덕분에 충분히 상업적인 성공이 가능한 곳이 일본 내수 시장입니다. 그래서 스타더스트는 여타 대형 기획사와는 조금 다른 그룹 컨셉 방향성을 내세우고 경쟁사보다는 일부 개선된 트레이닝을 지원하며 프로듀싱을 한 것만으로도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작년 구 자니스 사무소가 설립자의 성과의 문제로 인해 소속 보이그룹 미디어 활동이 일시적으로 퇴출되고 이에 따라 내수시장 보이그룹 미디어 활동에 일시적인 대체제가 필요해졌을 때 기회가 찾아온 것은 스타더스트의 보이그룹이 아닌 K-팝 프로듀싱을 받은 일본인 현지화 그룹이라 할 수 있는 제2호원과 INI 혹은 K-팝에 지지 않겠다며 등장한 보이그룹 비퍼스트가 되었습니다. 걸그룹 시장 역시 아키모토 야스시 프로듀싱 걸그룹들의 부진 속에서 이들의 대체제로 미디어에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현재 JYP의 일본인 걸그룹 니즈였지 스타더스트의 걸그룹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최근 K-팝 그룹들이 해외에서의 성공이 커지자 일본 엔터업계에서도 해외 진출에 대한 욕심을 내비치는 회사들이 급증하는 분위기가 됐고 이미 해외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K-팝 업계의 프로듀싱을 받는 일본인 그룹들은 대부분 글로벌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오디션 방송 출신 그룹들인데다 K-팝 프로듀싱을 거치며 우리나라의 음악방송에 나오거나 K-팝 가수들의 해외 합동 공연 K-콘에 출연하는 등 K-팝 플랫폼에 합류하여 활동하는 그룹들이 많아서 K-팝 해외 팬덤의 낙수 효과를 통해 해외 진출 및 성공이 이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등이 있어 이들을 더 엔터업계나 미디어, 그리고 대중들이 주목하고 밀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퍼스트는 K-팝 프로듀싱 그룹은 아니지만 K-팝에 지지 않겠다고 외치며 순수하게 일본 엔터계의 프로듀싱으로 탄생한 그룹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팬덤을 모으는 중입니다. 스타더스트의 그룹들은 최근 일본 엔터계가 부르짖는 글로벌이라는 키워드와는 부합되는 그룹들이 아니며 해외 활동을 본격화한 적도 없습니다. 첫 보이그룹 초특급이 2021년 9월에 벼랑간 같이 가자라는 한국어를 음차한 같이 가자라는 제목의 디지털 싱글을 내고 한국어로 SNS 홍보를 하며 한국 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듯한 시도를 하기도 했지만 막상 이 곡을 바탕으로 한국 활동을 하거나 이후 본격적인 해외 진출 시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스타더스트는 일본 내수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고 팬덤 구축도 확실해서 당장 큰 위기감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최근 급증하는 K-팝 프로듀싱의 일본인 보이그룹과 걸그룹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들은 외적으로는 글로벌을 부르짖으며 해외 진출을 욕심을 내는 듯 하면서도 대부분의 그룹들이 K-팝에 지지 않겠다거나 K-팝 프로듀싱을 받아서 해외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그룹이니 응원해달라는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 국수주의적인 심리를 자극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 내수 시장에서 새로운 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룹들은 결과적으로 해외에서의 성공을 바라는 업계 분위기나 팬과 대중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일본 내수 시장에서 수익을 거두는 활동을 주력으로 하고 있기에 스타더스트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구축해놓은 일본 내수 시장에서의 파이가 줄어들 위험성도 아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K-팝 프로듀싱 현지화 그룹들이나 비퍼스트 같은 그룹들은 우리나라 K-팝 그룹들과 비교하면 순수 실력이나 프로듀싱 전반에 있어 아쉬움이 보이기도 하지만 스타더스트 그룹들과 비교하면 월등한 실력을 갖춘 데다 K-팝 느낌의 일본인 그룹이라는 점 덕분에 스타더스트 그룹들과는 차별화되는 컨셉을 갖춘 그룹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니 이제 스타더스트 입장에서는 이들과 비교해 순수 일본인 그룹임을 강점으로 내세우기도 불가능하고 실력파 이미지를 어필하거나 그간 쌓아온 독자적인 컨셉만으로는 경쟁력을 앞세우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향후 K-팝 프로듀싱을 받은 일본인 현지화 그룹들이 일본 내수 시장에서 그 영향력을 더욱 키워갈 경우 이제 스타더스트는 이들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일본 내수 시장의 대형 엔터사들이 부실한 트레이닝 시스템으로 부족한 실력을 갖추고도 시장 독점 효과로 인기를 얻게 되자 반대급부로 생겨난 일본 댄스그룹 업계의 낮은 허들 덕분에 실력파임을 자처할 수 있었던 보이그룹들과 여타 일본 걸그룹들과 차별화되는 컨셉 극대화 프로듀싱으로 존재감을 보인 걸그룹들로 성공을 거둔 스타더스트. 앞으로 스타더스트가 K-팝 프로듀싱을 받은 현지화 그룹들에 맞서 내수 시장에서의 인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